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센투 타일러의 쌤입니다. 센투 타일러의 로우 타일러입니다. 네, 다시 돌아온 웹툰 시간이고요. 저번 주에는 그 요리 만화, 요리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렇죠. 웹툰 전문가가 적극 추천했습니다. 적극 이게 뭐 적극 추천은 맞습니다. 웹툰 전문가가 추천하는 만화책이고요. 웹툰이고요. 전문가란 말 그렇게 함부로 쓰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이 날 일이 없죠. 아무도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럼 전문가라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전문가고요. 네, 오늘은 약간 좀 다른 분위기의 작품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네. 약간 좀 요즘의 세태, 그리고 인간의 좀 추악함이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인간의 욕망, 네. 약간 그런 것을 되게 잘 다룬 웹툰이다 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파리피플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 가끔 봅니다. 웹툰 말고 웹툰? 실제로 파리피플이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네. 약간 좀 그 소위 말해서 팔로워들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좀 모이면은 그걸 통해서 물건을 일종의 공구 형식으로 파는데, 그게 물건이 질이 좋으면 다행인데 네. 약간 좀 아무거나 떼다가 좀 검증 안 된 물건들을 팔아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던 그런 시기가 좀 있었어요.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다고 들었는데, 네. 뭐 사업자 신고 안 하고 물건을 판매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약간 비하하는 호칭이 파리피플인데,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역시 뭐 로우타일러님도 알고 계신 것 같지만 이 네. 파리피플이라는 작품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매미 희세 두 분의 작가가 이제 연재를 하고 계신 작품이고요. 사실 예전에 이 작가분들의 작품을 하나 소개해드렸어요. 위대한 방옥숙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파트 분녀회장의 아파트의 그렇죠, 이권 다툼, 네네, 재건축을 둘러싼 약간 그런 광기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작품이었는데, 오늘 역시 그분들의 후속작 파리피플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1년 7월부터 네이버 월요 웹툰에서 연재 중이고요. 이거는 제가 연재 시작하자마자 좀 소개를 해야지 하다가 너무 좀 초반에 소개를 하면은 볼 게 없으니까 좀 참아왔다가 지금쯤은 된 것 같아서 들고 온 작품입니다. 이게 매미 희세 작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글은 이제 매미 작가가 그 시나리오를 쓰시는 것 같고, 그림을 희세 작가가 그리시는 것 같은데, 이 두 분의 본명이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별도 몰라요. 약간 인터뷰한 그런 자료들은 있는데 아마 조심스럽게 여성 작가분인 것 같다라고 제가 추측은 하지만 모르겠어요. 이거는 왜 제가 여성 작가분인 것 같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분들이 데뷔를 2015년도에 마스크걸이라는 이때도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한 그런 작품으로 찾아오셨었고, 여성 캐릭터에 대한 묘사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분들은 여성 작가가 아니신가? 라는 제 약간 뇌피셜이고요. 그 이후의 작품이 제가 소개해드렸던 위대한 방옥숙, 역시 두 분이 같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작품이 오늘 소개해드릴 파리피플이라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좀 이야기들이 강해요. 약간 인간의 좀 밑바닥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작품에 대해서 주로 그리시는 분들이고요. 정보에 대해서는 많지 않다는 점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파리피플의 주인공은 박주연이라는 약간 아주머니입니다. 아주머니. 굉장히 어린 한 뭐 두세 살짜리 딸이 있는 그 어머니고요. 남편하고 셋이 경기도 신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약간 가정주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박주연이라는 이름보다는 체린맘 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체린이의 엄마기 때문에 체린맘이고요. 왜 체린맘이라는 이름으로 굳이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그 SNS에서 아마 인스타그램 같은 SNS 같은데, 거기서 체린맘이라는 닉네임으로 약간 딸 사진을 보정을 해서 올리고 굉장히 보여지는 거에 신경을 엄청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의 뭐 SNS 중독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고요. 가끔 SNS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좀 굉장히 질 낮은 육아용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부수입을 얻기도 합니다. 물론 되게 규모가 크진 않아요. 보잘것없죠. 네네, 보잘것없고 본인의 상황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나도 막 그런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셀럽들처럼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살고 싶은데, 현실은 남편의 외벌이를 집에서 가정주부의 입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뭔가 자격지심도 많고 시기와 질투도 굉장히 많습니다. SNS 스타 중에 자신의 지인이 한 명 있어요. 고등학교 때 심지어 자신을 괴롭히던 김예희라는 SNS 셀럽을 알고 있는데, 이 SNS 셀럽을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체린맘이라는 자신의 계정이 있지만 익명으로는
그 김예희 저격 계정을 운영을 하면서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든지 악플러죠, 악플러.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여기까지만 가도 굉장히 삐뚤어졌죠. 근데 또 김예희랑 이 체린맘이 연락을 하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괴롭힌 거는 어쨌든 잘못을 한 일이지만 왜 김예희가 체린맘을 괴롭혔는지는 나중에 공개가 됩니다. 어쨌든 그러던 도중에 갑자기 김예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또 체린맘은 받아야죠. 왜냐하면 셀럽한테 연락이 온 거니. 김예희가 대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개모임에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너를 초대하고 싶다. 약간 셀럽들이 모이는 그런 개모임이 있는데 체린맘을 초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오고 싶으면 와라. 그래서 체린맘은 굉장히 신이 나죠. 내가 드디어 그런 꿈꾸던 셀럽으로서의 삶의 시작이고, 그래서 아무런 의심 없이 서울까지 가가지고 개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김예희는 자신을 도와주려고 부른 게 아니라 약간 일종의 자신을 망신을 주려고 부른 거예요. 자초지종을 알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런 셀럽들과 알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 않고 워낙 본인이 동경해온 자리다 보니까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그 체린맘은 김예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이 개모임에 정식 멤버로 끼워달라. 김예희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자신은 뭐 약간 팔로워도 한 뭐 몇십만 명이 넘어가고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도 뭐 셀럽도 있고 재벌 2세도 있고 뭐 연예인들도 있는 뭐 그런 모임인데 김예희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 모임에 끼워달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김예희 본인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합니다. 좋다, 끼워주겠다. 대신 너도 어쨌든 이 자리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그 SNS 팔로워가 50만 명을 넘어가게 되면은 너도 이 자리에 내가 받아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해보겠다. 자격 요건이 있군요. 네네네. 근데 체린맘의 지금 현재 팔로워는 10,000명도 안 되거든요. 꽤 되네요. 그렇죠. 저는 이것도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꽤 되네요. 왜냐하면은 정말 저희와는 다르게 애를 써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린 거거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맛팔이라든지 뭐 약간 뭐 사진이라든 뭐 잘 나간다는 사진 다 올리고 뭐 자기 자식 사진도 막 보정해서 올리고 어쨌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더 노력을 하지만 이게 10,000명조차 넘기가 힘든 거예요.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죠. 뭐 저희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거를. 그래서 상심을 합니다. 50만 명은커녕 10,000명도 힘들구나 이게. 그래서 술을 먹고 그 SNS에서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술 먹고 약간 라방을 하는데 라방을 하다가 이제 술에 취해서 잠이 드는 거죠. 근데 아까 체린맘이라고 했잖아요. 그 체린이가 엄마가 술 먹다가 쓰러져서 자고 있으니까 엄마를 이제 깨웁니다. 근데 아직 라방은 계속되고 있고 그 라방에 체린이의 모습이 다 찍힌 거예요. 근데 이게 인터넷 밈화된 거예요. 이제 그 영상이 캡처가 돼가지고 인터넷 커뮤니티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체린맘의 팔로워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50만까지 가게 된 거죠. 약간 뒷걸음질 치다가 그 쥐잡은 거죠. 하여튼 뭐 김예희가 본인이 한 약속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진분홍회라는 그 개모임에 끼워주게 돼. 이 체린맘이라는 인물도 주인공이지만 이 김예희라는 인물도 사실 거의 주인공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 김예희라는 인물은 말씀드렸듯이 뭐 팔로워가 몇십만 명이 되는 SNS 셀럽이고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삶을 살고 있긴 한데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막 빚도 많고 막 사치도 엄청 심하고 약간 그런 인물이에요. 게다가 고등학교 시절에 남자친구 사이에서 생긴 딸이 있어요. 근데 이 딸을 대중들한테 혹은 주변 인물들에게도 아무에게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 사실 그 체린맘을 괴롭히게 된 계기 역시 체린맘이 소문을 낸 거예요. 김예희가 임신을 했다. 그래서 김예희가 이게 무슨 유언비어냐 하면서 박주현을 괴롭힌 거죠. 체린맘을.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딸이 있었던 거죠. 근데 딸 역시 김예희가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아요. 김예희가 계속 이제 이렇고 해서 너는 세상에 드러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딸이 이런 김예희한테 굉장히 애증의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엄마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미워해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체린맘이 아까 김예희 저격 계정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딸이 직접 그 저격 계정에 제보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 둘이 서로의 존재를 알게 돼요. 체린맘이 저격을 한 사람이라는 거 알게 되고 체린맘은 체린맘 나름대로 김예희 딸이 나한테 제보를 해주던 사람이구나 라는 거 알고 돼서 둘이 뭉칩니다. 김예희를 한번 나락으로 보내보자. 의기투합하는군요. 네네네. 그 이후로 1년이 흘러요. 1년이 흘리고 체린맘이 갑자기 사업이 엄청 승승장구하게 됐고 김예희는 지금 나락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여기까지 전개가 됐습니다. 언젠가 드라마의 약간 웹툰에
특성상 체린맘도 추락을 할 거예요. 언젠가. 그렇겠죠. 네네. 항상 이 작가의 작품 항상 그랬고 과연 어떤 과정으로 추락을 하게 될지 이게 좀 기대가 되고요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추락을 시킬지. 네네. 근데 사실 또 체린맘이 그렇게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긴 했어요. 막 그런 아까 그 말씀드렸던 계모임의 인맥도 엄청나게 정말 성심성의껏 관리를 하고 거기서 인맥을 통해 가지고 얻은 약간 예를 들어서 다른 셀럽들이 또 홍보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을 일으키면서 이너서클에 들어갔고. 그렇죠. 물건팔이 사업도 잘 돼가고 그래서 이제 사업도 엄청 커지고 근데 김예인은 말 그대로 이제 단물이 빠진 거죠. 소위 말해서 좀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인간의 약간 그런 그 욕망, 그렇죠. 추악함 그런 것에 바닥을 볼 수 있는 욕심의 끝은 어딘가. 그렇죠. 여기에 제가 언급드리는 않지만 심지어 체린맘 불륜도 합니다. 그렇죠. 네네네. 언급드리진 않지만 뭐 주된 스토리는 아니어서. 그렇죠. 어쨌든 본격 모든 독자가 주인공 망하기를 바라는 웹툰. 약간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네, 있을 법한 이야기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이분들의 웹툰을 보면 네. 증폭시키잖아요. 그렇죠. 과대해서 이제 해석하게 만들고. 네네. 그렇다 뿐이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맞습니다. 현실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분들이다. 현실에 있는 거를 가지고 약간 버무려서 만든 웹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품이 그렇습니다. 마스크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외모지상주의. 그게 극한까지 치달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나. 그렇죠. 그거를 보여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위대한 방옥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종의 지역이기주의. 약간 님비. 그렇죠. 그리고 나의 재산권. 이런 거에 사람이 미치면 또 어디까지 사람이 추락하는가를 그렇죠. 보여줬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약간 일종의 명예죠, 명예. 그런 막 유명세 이런 거에 사람이 중독되다 보면은 또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약간 그런 거를 보여주는 약간 웹툰인 것 같아요. 인간이 자연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창작이 현실을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현실이 더 막장인 막장이지. 네네. 뭐 가끔 막 그런 뭐 스트리머라든지 뭐 방송인들 논란들 터지는 거 보면은 뭐 네, 정말 저 팝콘 뜯으면서 보게 되는데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네네. 그런 것에 약간 속사정을 직접 웹툰을 통해서 약간 볼 수 있다. 맞아요. 그런 웹툰입니다. 은근히 재밌어요. 재밌어요. 역시나 아래부터 순위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꽤나 제가 뭐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월요일 웹툰이거든요. 이게 월요일 웹툰에 되게 경쟁작들이 많은데 역시 그런 유명한 경쟁작들이 다 제치고 상위권으로 랭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뭐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좋네요. 네, 그 매미 희세 작가의 파리피플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아유, 재밌겠습니다. 네네.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장르의 작품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방송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팟빵과 파티에서 오디오 컨텐츠로 쌤의 웹툰 방송 들으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쌤투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컨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